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어제 마무리가 됐죠. 하지만 남은 과제들, 논란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정의당, 통합당 차례로 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박 의원님도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하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네. 관계이기도 하고요. 네. 제 지역구인 삼양동 지역에서 한 달 살이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던 사이라서 네. 이번 일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 지도자, 사회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네. 아무리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은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장례 도중에서도 지금 이제 장례가 끝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추모가 먼저다, 애도가 먼저다 이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먼저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 논란을 당 내에서 보시기에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이런 논란을? 다들 힘들고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요. 누구도 네. 예기치 못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사회가 길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서는 것이 맞다. 이건 일정한 어떤 원칙 혹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고통받았다는 그 피해자 목소리에 지금이 귀 기울여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장례식의 절차는 이제 끝났지만 피해자 고통과 그 피해 호소가 계속되는 한 이 일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우리 사회가 집단적인 어떤 합의에 근거해서 이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아나가야 될 때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죽음으로 사죄를 한 것이다. 더 이상의 얘기는 오히려 2차 가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네. 고통스러운 일이죠. 네. 이 과정을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대책 마련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은 당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할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저는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안희정 오거돈 사태에 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네. 국민들에게 드린 실망이 적지 않은데 네. 당이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네.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등이 그저 그냥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네. 여성 친화적인 정당, 성평등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서울시도요. 이게 이제 형사적인 거는 이제 종결된 거죠. 그런데 네. 이 서울시라고 하는 직장이고 기관에서 진상조사와 직장 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어제 네. 특히 피해자 측에서 호소한 내용과 관련해서 네. 그 서울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번 일로 그 피해자에게 2차 피해 혹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서울시라고 하는 기관이 해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관심도 적극적으로 가지면서 네. 고통스럽지만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그리고 당과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한 반응들이나 입장들이 사실상 양쪽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쪽을 보면은 서울시 특별시장, 서울시가 주관하는 장례 자체를 반대하는 청원에 55만 명이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정의당 쪽 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혼란스러운 게 개인적인 관계라고 네. 하는 아주 인간적인 측면과 또 공인으로서의 박용진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어떤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었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이 개인적으로 베풀어줬던 친절,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네. 국민들과 서울 시민에게 보여줬었던 남다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문제와 또 우리 사회가 어렵게 마련해 가고 있었던 성평등과 관련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작은 합의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적으로 좀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례 기간에 있었던 논란, 그리고 사회적인 충돌 이런 것들은 다 또 다른 사회적 합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생각하고요. 네. 이걸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면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그 공론화 작업들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 기관이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네. 사적인 감정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 아닌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에서 공인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의견들 중에 하나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예를 들어 윤준병 의원 같은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어의 상징 조작의 오해 가능성, 침실, 속옷 같은 것들 그런 단어들을 썼다는 부분. 그리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윤준병 의원 네. 그 말씀이나 주장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적인 피상적인 느낌이라든지, 네. 아니면 예단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공식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네. 진상에 대해서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 네. 않으면 인간은 다 같이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저 박용진도 인간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에서 이 내부에서 계속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그냥 그 개개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통스럽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 네. 형사적 조치는 절차 과정은 종결된 것이지만 네. 그렇다고 진상 조사를 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서 네. 성숙한 사회, 포용적 사회로 더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 자체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요. 4월에 이게 민주당 당원에는 사고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게 있죠. 이러면 서울시, 부산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중대한 그러니까 우리 당 쪽에 중대한 네. 어떤 잘못에 의해서는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거는 당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참 다양해서 네.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큰 책임을 지는 것인지 네. 아니면 후보를 내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네.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죠. 배현진 대변인 통합당에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치에서 제일 어설프고 국민들에게 진절머리를 나게 하는 게 모든 사안을 정쟁 사안으로만 바라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합리적인 태도를 잃어버리고 그냥 상대의 실수를 즐기고 악용하고 그거를 더 증폭시키려고만 하고 혹은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기보다는 네. 상대를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걸로만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네. 우리 정치의 수준을 자꾸 낮춰가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제1야당이 자기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네. 이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어진 인터뷰가 있어서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고요. 바로 정의당 연결할게요. 김종철 선임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그 장례 과정에서 정의당의 논란이 꽤 컸습니다. 이제 정의당의 의원 두 분이 조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네네. 입장을 밝혔고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장례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당내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 내에서는 이제 원래 저희 입장은 이제 심상정 대표가 좀 애도의 입장을 밝히고 네. 또 이제 그 애도 입장 밝히면서 동시에 이제 이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네.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그 고소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분에 대한 2차 가해 이것도 하시면 안 된다. 네. 막아야 한다. 이렇게 피해자 보호도 같이 얘기한 거였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호정 장혜영 두 분이 이제 네.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좀 더 연대를 하는 방법으로 네. 죄송하지만 조문을 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둘 다 맞는 측면이 있는데 그 당원들 중에 이제 꽤 많은 분들은 그래도 고인이 있고 아직 네.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닌데 그게 하는 게 맞냐 해서 좀 굉장히 좀 강한 반발이 있고요. 네. 다만 또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뭐 대부분의 사회 유력 은사들이 조문을 가는 와중에서 네. 뭐 이렇게 한두 분 정도는 그런 입장을 표현해주면서 피해자 문제를 부각시켜주는 것이 그리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토론들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네. 뭐 완전히 무슨 다른 입장이다라기보다는 네. 좀 어떤 것에 방점을 두느냐 좀 이런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보도를 보면은 일부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다, 탈당 러시가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일부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는 네. 상황이 어떤가요, 정의당? 네, 탈당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다, 막 이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수가 어찌됐든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당을 같이 해오셨던 분들이 아주 소중한 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당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상황과 관련한 걸 한번 정리하면서 발언을 하려고 하고 네.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네. 동시에 또 입당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입당을 하는 양상이 좀 있어서 네. 물론 탈당하시는 분만큼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꽤 많은 수가 입당을 하고 계셔서 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같은 지향을 갖고 보는데 좀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보느냐의 차이라고 보지. 그래서 저희 이걸 좀 빨리 수습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 조문 관련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있었고 이게 젠더 문제는 아닌데 그 전에 또 조국 사태라고 할까요? 네. 거기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여당과의 관계 네. 설정 문제. 이게 뭐 여당과의 관계 설정도 그렇고 젠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입장을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논란이 좀 소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밖에서는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당하고의 관계 문제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번 총선 때 비례 이성정당 참여 요청이 여당으로부터 예. 있었지만
있겠지만 저희는 그건 정치 원칙에 안 맞는 데서 예. 참여를 안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렇게 해서 네.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거 다른 것을 확실하게 딱딱 그어서 가면서 이제 할 계획이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조문 문제나 이런 거는 항상 그리고 그 뭐 예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긴 좀 힘들다고 보지만은 네. 다만 그 이 위계한 어떤 성희롱, 성폭력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어떤 입장인가를 굉장히 신중하고 또 그리고 그 보호하고 네. 또 진상을 더 규명하는 문제에 네. 좀 더 이렇게 그 열려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방향으로 전체가 사회가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보시면서 지금 남은 과제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이게 예. 그 이제 고소인이 이제 가해자로 지목한 박 시장께서 이제 생존해 계시다면은 네. 이런저런 조사와 수사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 이제 공방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다만 남은 과제는 그렇다면 이 피해 호소인 고소인이 그러면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만 것이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냐. 네. 그리고 이게 무슨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전에도 좀 유사한 사건들이 이제 발생했던. 네.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뭐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생해 왔고 또 지금도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피해 호소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이거는 이런 정도는 확보가 되었다라든가 네.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예. 이런 문제가 이런 뭐 호소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든가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피해 호소인에게도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것 같다라고 네. 답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뭐 이번 여러 가지 이제 정의당이 논란을 겪었는데 그 논란의 핵심이 뭔지 듣고 마무리하죠.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이 조문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한국적인 그런 좀 그런 태도와 하지만 이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 좀 추방되고 또 그리고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될 어떤 성희롱, 성폭력 이런 문제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저는 한 사회가 더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성희롱,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앞서도 말씀드린 그런 측면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이 좀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선임 대변인이었고요. 미래통합당 연결합니다. 성일종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뭐 성일종 의원님도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지요. 우리 사회에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라셨을 거고요. 네. 또 이러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게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연인의 박원순 시장하고요. 네. 또 공인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는 좀 틀리죠. 네.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활동을 했을 때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이런 것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우리 서울시 1,000만이 넘는 서울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힘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그와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나 또는 성범죄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장례도 부적절했다고 평가하시나요? 그러면요, 아무래도 뭐 자연인 신분으로서는 우리가 애도를 표했지만 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자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머슴 같은 자리거든요. 네. 1,0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을 섬기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갑질에 의한 권력을 갖고 있는 큰 서울시장이 갑질에 의해서 인권 침해나 성범죄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본인 결정인데 또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을 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국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제 연결식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피해자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밝혔는데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은 일단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소권 없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그 큰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체가 법인이라든가 이러면 문제가 좀 다른 문제로 갈 수가 있겠지요. 네. 그러나 이거는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피해자의 인권이라든가 그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문제가 다시 이게 제대로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민주당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그동안 늘 주장을 해왔어요. 네. 가해자는 이미 세상에 안 계시지만 네. 피해자는 지금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더 큰 문제가 이 피해자가 보완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청을 했다는 고소를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네. 그 조사를 새벽까지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거고 네. 그런데 그게 고인한테 이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기자회견도 열었고 네. 그렇다면 경찰이 이러한 피해자가 특별히 보완을 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가해자한테 전달되는 그 과정이 경찰에서 전달됐는지 네. 아니면 청와대 보고가 됐다는 것은 확인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또 청와대에서는 뭐 고인한테 알려주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찰도 지금 알려준 일은 없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고요. 이거는 예. 공권력이 네.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냐 안 보호하고 있는 거냐. 네. 정말로 이 국가의 법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밝혀지려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수사가 되는지 아니면 뭐 국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하신 의혹들은 밝혀져야 된다고 보세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우선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가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고 정말 피해자의 인권을 또다시 공권력이 또 짓밟은 그런 현상인데 네. 그래서 정부가 알아서 이것을 제대로 아주 백백히 이것을 좀 조사해주면 좋겠고요. 네.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네. 국회 상임위라든지 네. 아니면 국회에 특별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지금 닥친 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뭐 구체적인 의혹을 따지겠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신데 이때 좀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네요. 뭐 당연히 경찰청장으로서 검증받는 자리니까 또 이 경찰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그 청문 과정에서 있게 될 거고요. 예. 여기에서 뭐 미진할 거로 보는데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도 이게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국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예. 신고까지 하고 보완 요청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한테 전달됐던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건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경찰청장으로서 예. 이미 지명된 상태에서부터 경찰의 모든 업무 보고를 받고 있을 거고요. 네. 또 전임자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연계성이 있는 것이죠. 현직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건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고 아주 엄중한 사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후보자는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파악 능력이 없다 그러면 경찰청장 자격이 없는 것이죠. 수사 상황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수사도?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 스스로 우선 이 네.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예. 나갔는지 예. 자체적으로 먼저 저는 진상조사를 그 안에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청와대에 이게 보고가 됐고 청와대는 어떻게 했는지 예. 양쪽 다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배현진 대변인 통합당의 배현진 대변인이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은 각각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다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서의 판단은 국민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 이거를 잘했다고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좀 부적절하다고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사건의 본질은 병역 비리가 이제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을 고인이신 박원순 시장께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네. 이래 해가지고 다시 고발을 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발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핵의학의 아주 전문가도 계시고 또 의사협회장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증인 신청을 한 거지요. 예. 그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제 바로 그 고인의 아드님이신 박주신 씨가 증인 신청이 됐는데 8년 동안 연락도 채택도 안 됐고 연락 두절도 안 됐고 채택은 됐는데 연락이 두절됐고 아예 안 나오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부친의 명예나 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마 이런 기회에 떳떳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민주당 그쪽 박주신 씨 쪽 입장은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검증을 또 뭘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검증 자체가 그 핵의학 전문가나 의사협회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봤으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필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더 좀 확실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부산시장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민주당이 후보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어떤 것인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추적 20분 박원순 시장 관련된 의혹 조금만 더 가보죠.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